반갑습니다. 국어 CLT 특강을 찍어 올려줄 국어교사 강병진입니다. 이거 셀카 모드로 촬영을 하는 거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제 얼굴이 이렇게 화면으로 바로 비치니까 조금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각설하고 바로 CLT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CLT 자료를 직접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바보다 신영건 시인님의 넌 바보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너는 참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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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바보다 라고 해서 비슷한 어구 혹은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면은 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통일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운율을 형성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시덩껌을 설명을 길게 안 할게요. 퇴라는 건 의성어죠. 침을 뱉을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의성어죠. 그에 반해서 꾸벅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꾸벅이라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벅은 의태어고, 왜냐면 인사할 때 소리가 안 나지만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만든 어니까요. 그리고 퇴는 의성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실제로 침을 뱉을 때 퇴와 비슷한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쭉쭉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씩도 웃을 때 씩 웃는다라고 할 때 씩도 의태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담담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담담하긴 하죠. 담담하긴 한데 화자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죠. 나는 무엇을 해내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별로 없죠. 그래서 1번은 아닐 거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의 부정적인 속성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 사람 칭찬만 하고 있죠. 칭찬하고 있지만 반대로 반어적으로 넌 바보다. 왜 그렇게 착하냐라는 얘기를 쭉쭉쭉쭉 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속성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랬냐라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도 아니겠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화자의 태도가 일관적이죠. 달라지지 않고 있죠. 이 날에는 좋았다가 이 날에는 싫었다가 이 날에는 짜증났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넌 참 착한 학생이구나 혹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되게 대단한 학생이구나 라고 계속 쭉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며 나는 이라고 나는 이라고 겉으로 드러나 있죠.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자기 고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 있죠.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이라고 해서 고백적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이번 이 시의 제목에 사용된 친구들 이거 좀 틀렸던데 이 시의 제목에 사용된 발상 및 표현과 유사한 방법이 쓰인 것은 제목에 넌 바보다 라고 했는데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죠. 반어법이 쓰였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 경우는 몇 가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이 시의 제목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몰라서 틀렸을 경우가 높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별이가 반복되었죠. 뭐 점층이라고 해도 좋고 반복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 다음. 이게 필기가 잘 안 돼서 써주는 걸 되도록 지향하겠습니다. 자,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 따른 바다처럼 너그러질 수는 없을까? 뭐처럼? 널 따른 바다처럼. 직접 비유죠? 이걸 지규라고 합니다. 지규법. 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또 있다네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무슨 되죠? 길이 끝나는 곳은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얘기한 표현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건 역설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세복 뒷골목에 네 이름 쓴다. 민주주의여. 뒤집혔죠?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같은 어구가, 비슷한 어구가 반복되고 조금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점층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여기 뒤집혀서 도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었으니까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자,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으면 생각을 하겠나요? 아니죠.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한 행위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중요한 행위가 사소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은 중요한데 표현은 사소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어라고 얘기하죠. 마치 이 위의 시가 바보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실상은 널 참 좋아한다 혹은 널 참 존경스럽다. 넌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아야 마땅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단어법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번 바로 볼 수 있겠네요. 3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아까 대충 보니까 그럼 나는 널 줄줄줄하는 나는 뭐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고 와야겠네요. 여기 있죠? 그럼 난 뭐냐?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니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이라고 물음의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정확하죠. 1번 맞는 것 같고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너는 참 바보다 라는 말이 계속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죠. 2번도 맞고요. 3번 화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얘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존경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했다? 넌 참 바보다 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겠고요. 4번 상징성이 큰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뜬금없는데요?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놔둬볼게요. 5번 시적 대상의 다양한 특징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 있죠. 구체적 행동들 이렇게 구체적 행동들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5번은 맞고요. 그렇다면 4번이 틀렸겠죠. 일단 상징성이 큰 소재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제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면 보이지 않아야 되죠.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놓고 나타내고 있죠. 직설적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암시적이다 라는 말이 틀렸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다음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A와 B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년 너의 모습. 너그러웠죠? 아유,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 봅시다. 여기 전체가 1연이죠. 왜냐하면 줄이 안 띄어져 있으니까요. 인사하고 쓰레톤으로 달려가고 앉아보고 눈물을 찔끔하고 끄덕여주고,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호풍을 떨어도 머리를 끄덕여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놀려도 씩 웃어버리고 말고, 이거 자체가 참, 얘는 참 그릇이 크다 라고 해서, 품성이 바른 것도 맞죠. 마음이 따뜻한 것도 맞습니다. 너그러운 것도 맞고요. 4번, 5번이 틀렸죠. 이 1연에서의 A에서는 1번, 2번, 3번이 다 맞네요. 4번, 5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너에 대한 나의 마음 시기하나요? 시기하나요? 틀렸기 때문에 좋아한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건 3번밖에 없겠다 라고 해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양반점. 자, 양반전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연암 박지원 선생을 약간 공부해야 되는데요. 연암 박지원 선생은 지금의 L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고 엄청 있었던 집이고, 심지어 양반이시죠. 엄청나게 양반이시면서 부자이시면서 대대손손 잘 사는 집이었는데, 이런 양반을 직접 비판하는 글, 그리고 그 세태에서 풍자나 비판해야 하는 것들을 다 글로 적어서 소설집을 내셨죠. 그렇게 깨어있으신 분이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뭐 술의 사용을 권유하든지, 뭐 열하일기와 같은 책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내용 등등등, 아주 기득권층에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 기득권층을 흔들 만한, 오히려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LG라고 적은 건 그만큼 부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양반이란 말은 선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에 황곡을 구워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다. 이거 역사랑 관련된 건데, 황곡이라는 게, 황곡의 폐단이 엄청나죠. 알고 있나요? 백골징포 뭐 이런 말들 모르시나요? 조금만 해줄까요? 자, 황곡이라 함은 춘대추납입니다. 봄에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빌려갔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갚는 걸 얘기하는데, 이 황곡이 나중에 비리가 엄청나져요. 봄에 한 석을 빌렸는데 나중에 가을에는 10석을 갚으라고 하니까, 10석을 갚으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봄에 안 빌리겠다라고 하면 강제로 빌려줘요. 강제로 빌려줘서 안 빌리게끔도 할 수 없고, 강제로 빌려줘 놓고 가을에는 한 10배, 20배의 폭리를 취하는 아주 폐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황곡이라고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여러분들 한번 다 봤죠? 그럼 쭉쭉쭉쭉쭉쭉 갈게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가만 봐도 알아요. 그 다음에 중심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 따라 봅시다. 맞네요. 스토리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네요. 뭐 이렇게 해서 황국이 쌓여가는데, 황국장부를 누가 그 다음에 이 감사가 조사하고 누가 축냈냐라고 해서 쭉쭉쭉쭉 내려오니까 마지막에 부자가 나타나서 이걸 갚아서
갚아서 부자로 살아보자, 양반으로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서술자는 전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전지적이다 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절대자다, 신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전지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알 수 있죠. 봅시다. 잠시만요. 자, 어느 부분에서 전지적이다라고 알 수 있냐면요. 아, 이 부분밖에 안 나타나네요. 야, 생각보다 조금 빡셌네요. 이 전지적이다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모두가 알 수 있지만 속마음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제3자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지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말들에서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면 모두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전지적이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겠네요. 물론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속마음도 진짜 기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부분이 상당히 올라와. 그분이 좀 이쪽 지문에는 전지적이다라는 느낌이 조금 덜한 부분을 가져와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안 좋은 문제겠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고전소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속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은유적으로 조금 은근히 드러나니까 4번도 맞다라고 생각을 아니 3번도 맞다라고 생각해 주셔야겠네요. 자, 다음. 자, 사회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비판 의식이요? 되게 무능력한 양반이라는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렇게 신분이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이유로 그 환급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이라는 직위를 살 수 있는 그 세태를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정도가 틀렸겠네요.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라 함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오늘은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혹은 나는 이 남자를 좋아할까 저 남자를 좋아할까, 나는 이 여자를 좋아할까 저 여자를 좋아할까 라는 나의 속마음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숙제를 할까 말까, 수업을 들을까 말까, 역시 내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여성의 지위가 남자보다 높았다라는 건 알 수 없었고요. 실제로 조선시대는 남자가 더 높습니다.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다. 드러나죠?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게 바로 환곡이었다. 백성에 대한 관청의 횡포가 심하였다. 실제로 리을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옳다라고 체크되는데 위의 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횡포를 부렸다라기보다는 실제로 감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이분은 심지어 차마 가두지도 않았네요. 원래는 가둬야 하는데 가두지도 못할 만큼 횡포를 부린 경우는 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요? 큰일이네요. 자, 나라에서 알 수 있는 양반에 대한 작가의 평가로 적절한 것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이다. 무지하죠.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죠. 사회제도를 잘 모르는 인물이다.
사회 제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현실 대응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것 같아요. 왜 3번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곡식을 빌려간 건 빌려간 거지만 곡식을 빌려간 것에 대해서 그거를 갚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선생님 같았으면 이리저리 돈을 구우러 다니거나 곡식을 구우러 다니거나 혹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양반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밤낮으로 울기만 하죠. 운다고 대책이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현실 대응 능력이 빵점인 것 같네요. 네, 현실 대응 능력이 부족한 인물임에 틀림없네요. 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자, 이게 다 아닌 것 같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인물은 그런 형태가 나와 있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았고요. 사회제도를 잘 모르는 인물이었다면 환곡을 빌려 썼겠다, 안 빌려 썼겠다. 이미 빌려 썼다는 걸 보고 사회제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죠.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이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비판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야, 이거 안 되냐? 자, 다음 다뤄볼 때 그의 아내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이건 되게 쉬웠어요. 아내가 나오는 부분이 한 부분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죠.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황국을 갚는 데는 소용이 없구려. 쯧쯧 양반이라니 한푼어치 값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비판하고 풍자하는 부분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아내의 역할로 여기 있네요. 양반의 무능한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가 정답이죠. 변호 안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안 하고 있죠. 비인간적인 냉정함 꼬집지 않고 있죠. 신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아니 3번이 아니라 2번이겠네요. 자, 다음 5번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억. 야, 이 끝도 없겠다. 이거 큰일 났다.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이게 일단 천한 대접. 양반만 보면 굽실거려야 하고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봐야 한다. 이거 자체가 전부 천한 대접이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굽실거려야 한다 했죠. 엎드려 절해야 한다고 했죠.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고 했죠. 양반 앞에서 숨소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말이 있었으면 애시당초 저 무능력한 양반이 환곡을 갚아야 하는 의무도 없었겠죠. 지금 이 양반전에서의 양반은 환곡을 못 갚아서 양반이라는 신분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환곡을 대신 갚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양반은 신분을 팔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에서 니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썼는데 이거 국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당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이라고 했으면 웬만하면 그 개인의 문제를 사회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개인에 대해서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무능력한 양반에 대해 비판한다. 뭐 양반이라고 하면 좋은데 뭐 그 사람에 대해 비판한다라는 류보다는 그 무능력한 양반이 그런 신분으로 뭐 특혜를 받는 세태를 비판하든지 뭐 세상을 비판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니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그 시대를 비판하는 거네요. 이런 신분이라는 것을 주고가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세태를 비판한다 정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한번 보고 와야겠는데. 니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거. 부자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돈이 많음에도 돈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낮아서 대접을 못 받아서 그런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신분을 사는 그런 세태를 비판해야지 그 부자를 비판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태를 비판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는 읽어봐야겠네요. 군수는 양반이 1000섬이나 되는 황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황곡을 갖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소인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군수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어라? 왜 이렇게 됐지? 그러자 황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신분이 강등됐다, 그죠? 자, 군수는 관청을 돌아서 고래 양반과 농수꾼, 장인, 상식들 모두 불러놓았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자가 드디어 양반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쭉쭉쭉쭉쭉 넘어갈게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당대의 사회상이 아닌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반들도 있었죠. 신분에 따라 복장이나 행동 양식을 다르게 했죠. 아까 뭐 번거지 모자를 쓰고 뭐 엎드려 기는 거 잘 봤죠. 문반과 무반 사이에 엄격한 경계와 차별이 있었다. 이거는 지금 수업이랑 별 관련이 없지만 좀 가르쳐 줄게요. 이 양반이라는 건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국대전에 있는 계급은 아닙니다. 이 양반이란 건 문반 관료와 무반 관료를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지식으로 승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무예로 승부하는 사람들을 반이 두 개라고, 양쪽 반이다 해서 양반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드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양반에게는 지켜야 할 엄격한 생활 규칙이 있었죠. 위에 있더랍니다. 찾아줄까요? 이거 뭐 이런 거 있죠. 뭐 추워도 하루에 곁불을 쬐지 말고 마를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중을 부르지 말고 무당을 부르지 말고 종놈을 야단치지 말고 등등등등 다 있죠. 진짜 이렇게 할 거. 자, 특정 문제에 대해 관공서의 증서를 통해 증명하기도 했다. 아까 군수가 모두를 모으고 양반 신분을 산 부자를 제일 상석에 앉히고 각종 증서들을 작성하는 거 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정답 1번인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죠, 사람들.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자, 다에 드러난 이 부분이죠? 쭉쭉쭉쭉쭉쭉. 자, 쭉 보고 여기서부터죠. 어디부터 과장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손에 돈을 안 쥐면 어떻게 돈을 모으나요? 돈을 쥐지도 말고 쌀값을 묻지도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도 말고 맨 상태로 밥상에 앉지 말고, 사실인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을 후루룩 마시지도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도 말고 생파를 먹지도 말고 수염을 쭉 빨지도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돌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양반이 말을 하는데 침이 튀면 안 되나요? 그만큼 조심하고 행동을 경건하게 조심해라 라는 뜻이지 실제로 이렇게 하라 라는 뜻은 아니에요. 격구를 쬐지 말라 라는 뜻도 항상 몸가짐을 가지런히 단정히 하고 이런 채통을 지켜라 라는 뜻이지 실제로 이렇게 하라 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이 일어났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엄청 오래 걸리네요. 벌써 30분인데. 자, 그래서 정답은 1분이고요.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느끼는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한다. 묘사 없죠?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말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를 나타낸다. 이거 역설을 설명하는 건데 역설 없고요. 대상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거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반대의 표현을 사용하여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단어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거고요. 다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다의 중심 내용 양반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다다닥 적어놨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양반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요. 양반 우대를 위한 사회제도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반이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도 나타나지 않죠. 양반에게 부여하는 각종 혜택이라기보다 지켜야 할 도리가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봅시다.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쭉쭉쭉 읽은 부분이네요. 그죠? 이거 있었네요. 그러면 아까 그 기억에서 없었던 부분은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는 것은 아까 그 지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 연속으로 다 나타났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11번 니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니은 어딨냐? 니은 여기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라. 니은에 통해 자 그건 무슨 뜻이다. 너무 물질적인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항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 라고는 조금 과하죠. 이 4번도 틀렸다라고는 말하기 힘든데 오히려 4번보다는 더 5번이 더 적절하니까 5번이 정답이라고 할게요. 생계를 이어가는 일을 중시해야 한다는 위에 글과 맞지 않고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맞지 않고요.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도 맞지 않겠네요. 정답은 4번, 5번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5번이 더 적절하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이 안 나네. 이 글을 보아 디귿습한다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양반의 옳고 그름은 여기죠. 도로운 일을 딱 끊고 예산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 혹은 이렇게 하면 옳다 라는 내용을 나타내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의샤 또 있나? 많다. 자, 한번 볼게요. 이 글의 주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몇 개고? 이 끝인가? 이 끝이네. 자, 다 왔네요. 해봅시다. 이 글의 주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는 거의 풍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풍자를 하려면 일단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죠. 대상과 관련된 일반적 상식에 대해 근거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증명 틀렸죠?
다음,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비웃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바로 풍자죠. 대상과 상반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상반되는 상황 제시 없었는데요. 교훈적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교훈적인 주제를 강조하긴 했는데 상반되는 상황 없죠. 자, 대상의 전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성 틀렸죠? 재치 있는 말로 웃음을 유발하여, 여기까지는 정확해요. 재치 있는 말로 웃음을 유발하긴 했습니다.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지 않고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된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을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도둑놈이었죠. 선생님 하도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매기다 보니까 답이 기억나버려요. 도둑놈이었고요. 이 글에 드러난 부자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안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횡포를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도피하여 살고자 한다. 이거는 위에서 다 찾아볼게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안다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죠. 여기 있죠.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하죠.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성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아웃 건데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다 전달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다 보면 쭉쭉쭉 보면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고 있죠. 자신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아, 나 이렇게 고쳐달라. 나한테 이득이 되도록 고쳐달라.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적으로 따져보고 있죠. 아까 그 부분 똑같죠? 다른 사람에 대한 횡포를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 찾아야 되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 증서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냐. 이거 자체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얘는 늘포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휘 돌리고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라는 이런 횡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횡포를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를 찾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사회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현실을 도피하여 살고자 한다 라고는 나타나 있지 않죠. 현실 도피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끝나갑니다. 자, 기억에서 드러나는 부자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양반이라는 게 별게 없다라는 걸 느껴서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두려움, 민망함, 긴장감, 굴욕감은 없습니다. 자, 다음 미연에 담겨있는 가치관과 가장 가까운 것은 미연 찾아봐야겠다. 이걸로 안 할걸.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기억 이거고 선비 이거 오케이. 자, 니은에 담겨있는 가치관과 가장 가까운 것은 아까 넷으로 태어날 때부터 넷으로 구분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신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가 아니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넷으로 구분되었겠죠. 사람의 신분에 따라 능력을 발휘한다. 사람은 신분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을 달리할 수 있다도 아니고요. 신분은 개인의 출생과 무관하게 정해질 수 있다. 개인의 출생에 따라서 정해지지 무관하게 정해지는 건 아니다. 정답은 3번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자, 이런 거 인물의 권위의 부당성을 밝히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어떤 부분? 양반의 부분. 되게 능력 있는 양반이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무능력함에도 자신이 양반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거죠. 비판하려는 거고요. 야, 이거 무엇이냐? 이거 특강 노트가 아니라 이것만 했는데도 시간이 40분이 흘렀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뭐 특강 노트나 이런 월간 과제, 주간 과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